슬기로운 심리생활. 여러분, 왜 평생 연락하자던 그 친구가 어느 순간 조용히 사라진 걸까요? 일십은 아니었습니다. 답장이 한없이 늦어지다가 결국 끊겼죠. 영희는 잘못한 게 없다고 생각하는데 대체 뭐가 문제였던 걸까요? 이 영상은 손절당한 당신에게도 손절한 당신에게도 같은 말을 합니다. 당신이 이상한 게 아니라 착한 사람의 마음이 원래 그렇게 작동하는 겁니다. 손절당한 사람은 원인을 몰라서 자기 탓을 하게 됩니다. 왜 갑자기 끊었을까? 왜 나한테 말을 안 했을까? 이 물음이 꼬리에 꼬리를 물면서 평생 그 관계를 복귀하게 되거든요. 반대로 손절한 사람도 편하지 않습니다. 찝찝함을 안고 살면서 다음 관계에서도 같은 패턴을 반복하게 되죠. 참다 참다 끊고 또 참다 참다 끊고, 이게 반복되면 결국 본인도 사람 만나는 게 두려워지거든요. 결국 양쪽 모두 상처가 남는 구조입니다. 한쪽은 이유 모를 상실감에 시달리고 다른 한쪽은 설명 없는 죄책감을 짊어지는 거죠. 사실 이건 누구 잘못이 아니라 착한 사람의 감정이 작동하는 방식 자체에 원인이 있습니다. 제가 오늘 이 영상 하나로 양쪽 입장의 심리적 진실을 전부 풀어드리겠습니다. 왜 착한 사람이 말없이 떠나는지, 왜 남겨진 사람은 자기 탓을 하게 되는지, 그 심리 메커니즘을 구조적으로 분석해 드릴게요. 그리고 끝까지 보셔야 합니다. 마지막에 나오는 반전이 이 영상의 핵심이거든요. 자, 그럼 시작해 보겠습니다. 영희와 그 친구의 이야기를 처음부터 따라가 볼게요. 둘은 대학교 때부터 친했습니다. 같이 밥 먹고, 같이 울고, 같이 웃던 사이였죠. 겉에서 보면 누가 봐도 절친이었습니다. 첫 직장에 입사했을 때도 친구가 꽃을 들고 찾아왔고, 힘든 일이 있으면 새벽 2시에도 전화를 받아줬습니다. 서로에게 평생 가는 관계라고 믿었던 거죠.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영희가 조금씩 무리하기 시작합니다. 친구의 연애 고민을 들어주고, 직장 스트레스를 받아주고, 가족 갈등까지 상담해주게 되거든요. 처음엔 당연히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퇴근하면 녹초인데 친구 전화가 오면 받았습니다. 내가 안 받으면 이 친구가 힘들어할 텐데 싶어서요. 사실 이때부터 이미 감정 통장에 빚이 쌓이기 시작한 겁니다. 표면은 여전히 평온했습니다. 만나면 웃고 공감해주고 다음에 또 만나자고 했죠. 하지만 속에서는 뭔가 미묘한 것들이 하나둘 쌓이고 있었거든요. 밤에 메시지가 오면 바로 답하지 않고 잠깐 폰을 내려놓게 됩니다. 이전에는 바로 답장했는데 어느새 1시간이 되고 하루가 되고, 영희 자신도 왜 그런지 잘 모르겠는 거예요. 그러다 어느 날 문득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나 이 관계에서 행복한 건가? 이 질문이 머릿속에 떠오르는 순간이 사실 임계점이 시작되는 시점이거든요. 그리고 결국 영희는 더는 못하겠다는 결론에 도달합니다. 싸운 것도 아니고 큰 사건이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그냥 사소한 균열들이 수백 개 누적된 거죠. 그래서 조용히 페이드아웃 합니다. 자, 이제 착한 사람의 마음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본격적으로 들여다보겠습니다. 첫 번째 축은 과잉 책임감입니다. 착한 사람은 관계 안에서 생기는 불편함을 전부 자기가 소화하려 해요. 상대가 불편하면 내가 맞추고, 상대가 화나면 내가 풀어주고, 상대가 심심하면 내가 채워주고, 이걸 심리학에서는 정서 노동의 편중이라고 부릅니다. 관계 유지에 필요한 감정적 비용을 한쪽이 거의 전부 떠안는 구조인 거죠. 상상해 보세요. 혼자서 수십 개의 장바구니를 나르는 택배기사가 있습니다. 이 장바구니들은 전부 다른 사람의 짐이에요. 자기 짐은 하나도 없는데 계속 나르고 있는 거죠. 내려놓고 싶어도 내려놓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걸 내가 안 나르면 이 사람이 불편해질 텐데 라는 생각이 자동으로 작동하기 때문이에요. 착한 사람의 과잉 책임감이 바로 이런 구조거든요. 문제는 이게 감정 통장에 빚을 쌓는 구조라는 겁니다.
한 번 들어줄 때마다 에너지가 빠져나가는데 들어오는 건 없어요. 관계에서 감사 표현이 없어서가 아니라 돌려받는 감정적 지지가 구조적으로 부족한 거죠. 한 연구에 따르면 정서 노동이 편중된 관계에서는 주는 쪽의 감정 소진 속도가 받는 쪽보다 약 3배 빠르다는 결과가 있습니다. 영희 같은 사람은 자기도 모르게 관계 안에서 소리 없이 타들어가고 있었던 거예요. 그렇다면 영희는 왜 불편하다고 바로 말하지 못했을까요? 이게 두 번째 축입니다. 착한 사람이 직접 말하지 못하는 심리요. 이거 불편해 라고 바로 말하면 관계가 깨질까봐 못합니다. 내가 이 말을 하면 이 사람이 상처받을 텐데, 내가 이 말을 하면 나를 이상하게 볼 텐데. 이 예측이 자동으로 돌아가는 거죠. 그래서 표면적으로는 계속 괜찮아 라고 합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런 패턴을 갈등 회피형 대처라고 부르거든요. 갈등 자체를 피하려고 자기 감정을 억누르는 거죠. 이걸 심리학에서는 반동 형성이라고 합니다. 실제 감정과 정반대되는 행동을 의식적으로 하는 방어 기제예요. 속으로는 힘든데 겉으로는 더 밝게 웃는 거죠. 사실 이 캐릭터가 진짜로 하고 싶은 말은 나 지금 너무 무거워야인데 그 말을 하면 상대가 부담스러워 할까봐 숨기는 겁니다. 이게 반복되면 감정이 표현되지 않은 채 내면에 쌓이거든요. 1960년대에 한 심리학자가 흥미로운 연구를 했거든요. 감정을 표현하지 못하고 억누르는 사람들을 장기 추적했더니 관계 만족도가 시간이 갈수록 급격히 떨어졌습니다. 왜냐하면 상대방은 당연히 괜찮은 줄 알고 계속 같은 방식으로 대하니까요. 영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친구에게 단 한 번도 힘들다고 말하지 않았어요. 그러니 친구 입장에서는 영희가 갑자기 사라진 게 되는 거죠. 사실은 갑자기가 아닌데 말이에요. 이제 세 번째 축입니다. 임계점 돌파의 순간이에요, 이게. 이 영상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감정 통장이 완전히 바닥나면 착한 사람은 협상을 하지 않습니다. 이게 좀 의외죠? 보통은 불만이 쌓이면 말을 꺼내거나 싸우거나 하잖아요. 그런데 착한 사람은 그 단계를 건너뛰고 바로 종료를 선택합니다. 이유가 뭘까요? 협상 자체가 이미 너무 큰 에너지이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수백 번의 감정을 혼자 삼켰는데 이걸 하나하나 꺼내서 설명하려면 그 과정 자체가 또 하나의 정서 노동이 되는 거예요. 심리학에서는 이 현상을 소진 후 회피 전환이라고 합니다. 감정 에너지가 완전히 고갈된 뒤에 나타나는 자기 보호 반응이에요. 슬퍼서 떠나는 게 아니라 더 이상 슬플 힘조차 없어서 떠나는 겁니다. 상상해 보세요. 수년간 쌓인 편지 더미가 있습니다. 전부 보내지 못한 마음들이에요. 나 사실 힘들었어. 나 그때 서운했어. 나 좀 쉬고 싶어. 이 편지들이 한 번도 발송되지 않은 채 쌓여만 간 겁니다. 그리고 어느 날 이 편지들을 전부 태워버리고 문을 잠급니다. 화가 나서가 아닙니다. 이 편지들을 하나하나 꺼내 읽을 힘이 더 이상 남아있지 않기 때문이에요. 이게 착한 사람이 연락을 끊는 순간의 내면입니다. 냉정한 게 아니에요. 오히려 그 반대죠. 너무 오래 참았기 때문에 마지막엔 아무것도 느낄 수 없는 상태가 된 겁니다. 생활 속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여러분도. 식당에서 음식이 짜면 처음엔 참죠. 두 번째도 참고 세 번째도 참습니다. 그런데 네 번째 방문에서는 그냥 안 갑니다. 사장님한테 짜다고 말하지 않아요. 그냥 안 가는 거예요. 착한 사람의 손절도 같은 원리입니다. 설명하고 싸우고 화해하는 과정이 너무 큰 에너지인 거예요. 이미 수백 번 혼자 그 과정을 머릿속에서 시뮬레이션 한 뒤니까요. 그래서 바깥에서 보면 갑자기인데 안에서 보면 이미 끝난 지 오래된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게 있습니다. 지금까지 들으시면서 아마 영희의 친구가 나쁜 사람이라고 생각하셨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사실 그게 아닙니다. 사실 갑자기 끊은 게 아닙니다. 영희는 몇 달, 몇 년에 걸쳐 수백 번 신호를 보냈습니다. 단지 그 신호가 너무 조용해서 아무도 듣지 못했을 뿐이죠. 영희 친구 입장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이 사람은 진짜로 뭘 잘못했는지 모릅니다. 영희가 한 번도 불편하다고 말한 적이 없으니까요. 어느 날 갑자기 연락이 끊기니 머릿속이 하얘지는 거예요. 내가 뭘 잘못한 건가? 내가 무슨 말을 해서 그런 건가? 이 질문이 머릿속에서 꼬리를 물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도 결정적인 사건이 떠오르지 않거든요. 그게 더 고통스러운 겁니다. 잘못한 것 같지도 않은데 왜 이렇게 마음이 무겁나? 이 감정은 자책이 아닙니다. 이건 관계 상실에 대한 애도 반응이에요. 누군가가 내 삶에서 예고 없이 사라졌을 때 인간이 자연스럽게 겪는 심리적 과정이거든요. 심리학자 엘리자베스 퀴블러 로스는 상실에는 5단계가 있다고 했습니다. 부정, 분노, 타협, 우울, 수용. 관계의 상실도 마찬가지예요. 손절당한 사람은 이 5단계를 원인도 모른 채 혼자 통과해야 하는 거죠. 그리고 이건 영희와 친구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같은 밤을 보내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연락처를 쭉 내리다가 그 이름에서 멈추는 사람, 메시지를 쓰려다 지우는 사람, 같이 갔던 카페 앞을 지나면서 발걸음이 느려지는 사람. 손절당한 쪽이든 손절한 쪽이든 그 밤의 무게는 비슷합니다. 이유를 모르는 쪽은 자기 탓을 하고 이유를 아는 쪽은 설명하지 못한 자기를 탓하거든요. 이게 관계 상실의 특징입니다. 낮에는 괜찮은 것 같다가 밤이 되면 올라오거든요. 조용한 시간의 사람은 비로소 자기 감정과 마주하게 되니까요. 영희의 친구도 같은 밤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내가 더 잘해줬어야 했나? 아니, 잘해준 건 맞는데 뭐가 부족했던 거지? 이 끝없는 복기가 시작되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꼭 알아야 할 게 있습니다. 이 자책은 관계 실패의 증거가 아니에요. 그 관계가 당신에게 중요했다는 증거입니다. 중요하지 않았다면 이렇게까지 마음이 무겁지 않았을 테니까요. 착한 사람 안에는 이런 캐릭터가 살고 있습니다. 불안이라는 이름의 작은 녀석이에요. 이 녀석은 계속 신호를 보냅니다. 이 관계 위험해. 에너지 거의 다 떨어졌어. 지금 말해야 해. 그런데 문제는 이 신호를 밖으로 보내지 못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안에 괜찮아 이라는 녀석도 있거든요. 이 캐릭터는 불안이가 신호를 보내려 할 때마다 막아섭니다. 지금 이 말하면 분위기 깨져. 지금 이 말하면 저 사람 상처받아. 그래서 밖으로 나가는 건 항상 괜찮아 뿐인 거죠. 그러니까 착한 사람의 신호는 이런 겁니다. 답장 속도가 조금 느려진다거나 약속을 은근히 미룬다거나 대화가 예전보다 짧아진다거나 전부 아주 미세한 변화들이에요. 이걸 심리학에서는 관계의 미세 후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큰 사건 없이 조금씩 뒤로 물러나는 거예요. 문제는 이 신호가 너무 약해서 가까운 사람도 눈치채기 어렵다는 겁니다. 그래서 손절당한 사람이 나는 신호 같은 거 못 받았어 라고 하는 건 거짓말이 아닙니다. 진짜로 못 받은 거예요. 착한 사람의 신호는 그만큼 조용하니까요. 결국 이 관계에서 가해자는 없습니다. 착한 사람은 자기 감정을 전달하지 못한 거고 상대방은 전달받지 못한 감정을 읽어내지 못한 거예요. 양쪽 다 할 수 있는 최선을 했는데 그 최선이 어긋난 거죠. 한 연구 결과가 있는데요. 관계가 단절된 이유를 양쪽에게 따로 물어봤더니 흥미로운 결과가 나왔습니다. 떠난 쪽은 오래전부터 힘들었다고 답했고 남은 쪽은 전혀 몰랐다고 답했거든요. 같은 관계를 살면서 완전히 다른 시간을 보내고 있었던 겁니다. 이 시점에서 손절당한 분들은 아마 이렇게 느끼실 겁니다.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해라 했는데, 내가 뭘 알아챘어야 했는데. 그런데 솔직히 알아채기 어려웠습니다. 그건 당신의 잘못이 아니에요.
손절당한 사람의 마음속에는 이런 캐릭터가 살고 있습니다. 같은 기억 주변을 맴돌면서 다시 연락해볼까? 아니야, 그만하자를 끝없이 반복하는 거예요. 이걸 심리학에서는 반추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정말 중요한 건 따로 있습니다. 연락을 끊은 그 사람도 사실 그 결정을 내리기까지 수백 번 흔들렸습니다. 당신을 미워해서가 아니라 자기를 지키기 위해서였거든요. 착한 사람의 결정은 한순간에 내려지는 게 아닙니다. 매일 밤 이 갈림길 앞에 섰다가 돌아왔다가를 수백 번 반복한 거예요. 그 사람에게도 떠나는 건 엄청난 고통이었습니다. 떠난 뒤에도 괜찮지 않습니다. 잘 지내는 건 맞지만 가끔 그 사람 생각이 나거든요. 그때 느끼는 감정은 후회와는 다릅니다. 결정이 옳았다는 건 알지만 그 관계가 주었던 따뜻함이 그리운 거예요. 사실 손절이라는 단어 자체가 좀 잔인하죠. 이 행위의 본질은 끊는 게 아니라 더 이상 닳지 않기 위해 멈추는 겁니다. 자기 자신을 지키기 위한 마지막 선택이에요. 그래서 이 영상의 핵심 메시지는 이겁니다. 착한 사람의 침묵은 냉정이 아닙니다. 마지막 남은 자기 보호의 언어예요. 그리고 당신이 그 침묵을 받은 쪽이든 보낸 쪽이든 그건 실패가 아닙니다. 서로의 한계가 만난 지점일 뿐이에요. 한 가지만 더 생각해 보겠습니다. 사실 이건 양쪽 모두에게 배움이 되는 경험이거든요. 아프지만 이 경험이 다음 관계를 바꿀 수 있는 계기가 됩니다. 착한 사람이 다음 관계에서 할 수 있는 건 이겁니다. 감정 통장이 완전히 바닥나기 전에 한마디를 꺼내는 겁니다. 반쯤 남았을 때, 나 지금 좀 무거워 라고 말할 수 있다면 그 관계는 끊기지 않을 수 있거든요. 이번에는 편지를 태우지 않습니다. 감정 통장이 바닥나기 전에 한 통이라도 보내는 거예요. 그게 관계를 살리는 유일한 방법이거든요. 손절당한 쪽에게도 다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을 다시 찾지 않아도 됩니다. 대신 다음 관계에서 당신은 괜찮아요 라고 한 번 더 물어보세요. 그 한마디가 착한 사람의 감정 통장에 입금이 되거든요. 그건 그 사람에게 하는 게 아니라 다음에 만날 착한 사람에게 미리 하는 애도입니다. 지금 떠나간 관계를 붙잡는 대신 앞으로의 관계를 더 잘 보는 거죠. 사실 우리 모두 누군가의 착한 사람이고 동시에 누군가의 상대방입니다. 이 영상을 보면서 한쪽 입장에만 감정이입된 분이 계시다면 잠깐 멈추고 반대쪽도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영상이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건 답이 아니라 질문입니다. 지금 내 곁에 있는 사람 중에 조용히 무거워지고 있는 사람은 없을까? 그리고 나는 그 사람에게 마지막으로 괜찮아? 라고 물어본 게 언제였을까요? 관계는 끝날 수 있습니다. 그건 자연스러운 거예요. 하지만 끝나는 방식은 우리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침묵으로 끝나는 것과 한마디를 나눈 뒤 끝나는 것은 완전히 다른 결말이거든요. 만약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 중에 지금 누군가를 조용히 놓아주는 중인 분이 계시다면 당신은 냉정한 게 아닙니다. 당신은 지금 자기 자신을 지키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갑자기 사라진 누군가 때문에 밤마다 왜? 라는 질문을 반복하고 계신 분이 계시다면 그건 당신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그 사람의 조용한 한계가 먼저 찾아온 거예요. 여러분, 착한 사람의 마음은 원래 그렇게 설계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설계를 알면 다시 그릴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에게 다시 그리기 위한 첫 번째 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슬기로운 심리생활이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더 도움이 되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